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이라 잠깐 밖에 나와서 자동차 엔진오일 갈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카이엔 SE 하이브리드 가솔린 모델이고요. 여기서 집까지 가려면은 한 1시간 정도는 걸리니까 자동차 이야기를 한번 가볼게요. 아무래도 남들이 잘 안 타는 독특한 차를 타다 보니까 그냥 카이엔 하이브리드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차는 333마력의 3000cc V6 가솔린 엔진과 96마력의 전기 모터가 합산된 모델이에요. 그리고 그 모드는 가솔린만으로도 달릴 수도 있고 전기로도 달릴 수 있고, 대신 전기로만 달리면은 출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는 가솔린 모터를 같이 움직이는 모드가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운전도 재밌습니다. 두 개를 합산하면은 400마력이 넘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도심 주행에서는 원하는 만큼 재밌게 달릴 수 있고요. 이건 여담이지만 도심 주행을 한다면은 200마력대에 차면 충분히 재미있는 주행들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카이엔으로 주행을 하신다 그러면 200마력대인 디젤이나 아니면은 300마력대인 노멀 가솔린도 좋은데,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400마력대나 500마력대의 차를 타보면은 조금 더 재밌는 주행들이 가능해요. 아무래도 차가 SUV 짐차인데다가 등치도 크다 보니까 300마력대의 차로는 그냥 웬만큼 달리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뭐 언덕이나 코너에서 재밌게 치고 나가는, 흔히 말하는 포르쉐스러운 주행을 하신다 그러면 그래도 400마력대 이상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파나메라의 경우에도 비슷해요. 노멀 파나메라를 하면은 300마력대고 S나 GTS 들어가면은 400마력대, 파나메라는 하이브리드도 한 400마력대 되니까 재밌게 움직일 수 있고, 만약에 터보를 하게 되면은 550마력인데 뭐 솔직히 그 정도면은 출력이 많이 남죠. 어찌 보면은 잉여 출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재밌게 운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으니까. 포르쉐라는 브랜드 자체가 약간은 레이스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더 그에 맞는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보이고 싶다면, 느끼고 싶다면 조금 더 출력이 있는 모델을 고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사람마다서 의견이 다 다를 거고요. 예를 들어 제가 처음 카이엔 디젤을 샀을 때는 268마력? 200마력대 차였는데 충분히 재밌고 즐거웠었어요. 다른 카이엔들을 타보고 데이터가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껍데기는 똑같은데 속의 움직임이 다르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래도 400마력대 이상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니까 그냥 넘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이엔 하이브리드 특징 중에 하나는 제때의 모델은 저속에서는 전기 모터로 출발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부스트가 필요할 때 가솔린 엔진이 들어오는 방식이다 보니 처음에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움직이다가 여기서 출력이 필요할 때 엔진이 들어오는데 그 트랜지션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제 차 때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파나메라 SE 하이브리드를 만들 때는 터보 엔진이 아니라 슈퍼차저 엔진을 넣었었어요. 그래서 V6인데도 아우디 A7이랑 아우디 A8에 들어가는 슈퍼차저 엔진을 집어넣었었고, 그래서 전기 모터가 돌 때와 어느 정도 호환이 잘 돼요. 비도 오고 차들도 많으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킬게요. 사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덕분에 지난번에 부산 당일치기 갔다 올 때도 덕을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때 몸 안 좋았었는데 그냥 이거 해놓고 가니까 앞뒤 거리는 잘 맞춰주니까 나는 편하게 갔었습니다. 추천드려요. 그래서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 사이에 전환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이게 다른 브랜드랑 비교해도 이질감이 없는데, 이게 포르쉐의 장점이고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차들 중에서는 상당수의 하이브리드 브랜드들을 경험해봤는데 토요타와 포르쉐가 제일 낫습니다. 전환에 대한 측면에서는 제일 이질감이 적고요. 대신 토요타는 퍼포먼스보다는 조금 더 연비 효율성, 에피션시라고 하면 될까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차고, 카이엔은 그리고 파나메라는 연비 효율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냥 밀고 나가는 파워와 다이나믹한 주행 측면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아주 곱게 운전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일반 하이브리드 주행으로 했을 때는 리터당 한 11에서 12km 정도 달린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스포츠 모드를 넣으면은 리터당 한 10km 전후 정도 달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솔린 엔진으로 전기 모터를 충전하는 이 차지 모드가 제일 연비가 적게 나오는데 6, 7km가 나올 때도 있고 7, 8km가 나올 때도 있고, 아무래도 도심에서 교통체증이랑 많이 막힐 때는 연비가 좋게 나올 수는 없는데, 정차했을 때는 하이브리드 엔진이다 보니까 다 그냥 정차해서 아이들링은 막아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전기 온리, 이 파워 모드로 가면은 연비 없죠. 그냥 배터리 다 닳을 때까지 쭉 쓰는 거예요. 계기판에는 리터당 99.0km로 나옵니다. 연비는 이 정도 되는데 아마 저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달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가속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엔 제동 얘기를 해야죠. 제가 경험하면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장점은 제동력이에요. 잘 멈춰요. 비슷한 급의 SUV를 보면은 2피스톤 브레이크가 앞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4피스톤 브레이크가 앞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이 차는 피스톤 6개 들어갑니다. 제동에 있어서는 좀 더 안정적이에요. 뭐 어차피 잡아당기는 게 피스톤 하나로 잘 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6개가 균일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제동
측면에서는 훨씬 안정감이 있고, 아무래도 잘 멈추다 보니까 차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여도 실내 측면에서도 믿음이 가죠. 이게 저는 스키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언덕에서 내려올 때 어차피 경사를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데, 잘 멈출 수 있고 컨트롤 할 수 있고 턴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초보와 고수가 갈리고, 그런 측면에서 잘 멈출 수 있다는 차는 운전자한테 굉장히 큰 메리트를 주는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은 파나메라도 비슷한데, 지난번에 보니까 파나메라 터보에 텐피스톤 브레이크 들어가는 거 있더라고요. 그 정도만 되면 더 재밌게 운전할 수 있겠죠. 앞에 차 들어왔다 나가니까 엔진 부스트 걸리네요. 거리 맞춰놓고 달리니까 앞거리 조정해서 차가 그만큼 속도를 냈다가 줄였다 냈다 줄였다, 누가 빠져나가면 그만큼 빨리 쫓아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성 얘기 하나 덧붙여서, 지난번에 파나메라 중에 끝판 모델을 타봤었어요. 파나메라 터보 SE 하이브리드, 합산 출력 680마력 정도 되는 파나메라 중에서도 끝판왕이고, 폴쉐 중에서도 굉장히 고출력 모델이죠. 제동 엄청 잘 됩니다. 거기에도 텐피스톤 브레이크 들어갔었고, 원할 때 바로바로 멈춰주기 때문에 와, 이 차가 이렇게까지 멈출 수 있네 생각이 들어서 많이 놀랐었어요. 아마도 포르쉐의 제동의 장점일 수도 있고, 파나메라 자체에도 옵션만 더 드리면은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재밌게 달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번에는 컨트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즘은 비싼 차들도 많고 SUV들도 다 완성도가 높아서 사실 외관으로 봤을 때는 이 차도 멋있고 저 차도 멋있고 다 다른데, 운전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포르쉐 SUV인 카이엔이 지니는 하나의 장점은 컨트롤이 굉장히 정교하게 들어가요. 약간의 미세 조정만 해도 차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에서 도로 좌우 잡는 데 좀 편해요. 그리고 컨트롤에 대한 또 하나의 부분이 있죠. 스티어링을 잡아 돌렸을 때, 방향을 돌렸을 때 차가 얼만큼 받쳐줄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도 카이엔은 완성도가 높아요. 비단 이런 부분은 포르쉐뿐만 아니라 요즘 나오는 뭐 독삼사 SUV들도 그렇고 GV80 같은 차도 반응이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차가 잘 받쳐줘요. 그래서 웬만큼 돌려도 SUV인데도 크게 뒤뚱거리지 않고 잘 따라가는 점은 나름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타는 모델에는 PDCC,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이 반영된 모델은 아닌데요, 그냥 기본 PASM, 서스펜션 매니지먼트만 들어가는 모델인데, 댐핑 조절만 잘 해줘도 차는 충분히 잘 받쳐주면서 간다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기에 PDCC,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까지 들어가면은 아마도 좀 더 재밌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인 안정감에 대한 부분, 하이브리드 모델이 지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제가 차를 바꾼 배경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처음에 카이엔 디젤을 살 때만 해도 오래 타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탔었어요. 실제로 처음에 탔을 때 만족도도 높았었고, 그렇게 2만 킬로, 3만 킬로, 3만 5천 킬로까지 탔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차의 진동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없던 소음들도 들렸었고, 특히 정차 시에도 만약에 아이들링 모드가 되면은 계속 진동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처럼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패밀리 세단이나 패밀리 SUV를 찾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아쉬움이 남는 모델이었어요. 그러다가 테슬라를 권해서 한번 테슬라 모델들을 타보고 세단과 SUV를 모두 타봤는데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그냥 골프 카트 움직이듯이 부드럽게 나가니까 괜찮은 차인데? 진짜 괜찮은 차인데? 이 생각을 했었어요. 대신 제가 좋아하는 개구리 브랜드에서 그런 차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파나메라 하이브리드가 있었고, 그리고 카이엔 하이브리드가 있었어요. 두 개를 다 타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좀 더 어린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짐들 이리저리 많이 싣고 뒤에 세차용품까지 실으려면 짐차하는 게 낫겠네 해가지고 지금의 카이엔 하이브리드를 사오게 됐었고요. 3년 넘게 달리면서 느낌이 어떤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해요. 정차 시에는 전기 모터로 가기 때문에 여전히 부드럽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출력 내주고, 정차 시에 진동이 없으니까 가족들도 편하게 탈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막히는 구간에서는 RPM 게이지 제로죠. 그냥 모터로만 움직여요. 대신 그러려면은 배터리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되겠죠. 충전 여건이 되시는 분은 하이브리드 차가 굉장히 어필하는 게 더 많아질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는 아예 차고가 있었고, 그 차고에서 충전이 됐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차를 충전해 놓으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면 완충돼 있고, 매일매일 30-40km씩은 다녔던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 한 달 반에 한 번 이렇게 주유소를 갔었어요. 가솔린 엔진 쓸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었고, 전기 모터로만 가도 시속 128km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려주다 보니까 배터리만 맞춰주면은 웬만한 주행은 다 가능했었어요. 대신 그러고 한국에 돌아와서 저희 아파트 단지는 지금 충전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편한 데다 대놓고 가솔린 엔진만 쓰고 있는데, 이게 주말에만 쓰게 되더라도 3주에는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평일에 매일매일 장거리를 다니면서도 주유소 잘 안 갔던 거에 비하면은 생각보다 자주 가고 있는데, 편하게 충전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보다 어필할 수 있는 모델 같아요. 지금 제가 타는 2세대 하이브리드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지금 나오는 3세대 여기서는 많이 개선됐어요. 예를 들면은 아예
스포트 모드로만 가면은 엔진이 상시 꺼지지 않고 돌기 때문에, 그리고 엔진 배기음도 같이 옵션으로 넣을 수 있죠. 약간은 좀 더 포르쉐스러운 주행을 느껴볼 수가 있고, 그러다가 내가 부드럽게 달리고 싶다? 그럼 그냥 완전히 전기 모터 온리 또는 하이브리드로 바꿔도 지금처럼 이렇게 맞춰주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이 차를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겠습니까? 묻는다면 추천해요. 충전 여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운전 성향에 대한 부분만 맞으면 이 차는 굉장히 재밌게 탈 수 있는 차예요. 정통 하드코어 포르쉐를 찾는다 그러면 이 차는 건너뛰어야 되는 모델이 되고요. 포르쉐 배지를 달고 있으면서도 가족들도 편하게 탈 수 있는 차를 찾는다? 그러면 이 차는 굉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차가 그냥 100마력대 또는 200마력대, 아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냥 편하고 부드럽게 달릴 수는 있는데 필요할 때 힘을 쳐줘서 달리는 느낌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했던 게, 예전에 카이엔 디젤을 가지고 차를 쭉 달려보는데 카이엔 디젤 가지고는 다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차로 바꾸고 나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밟으면 쭉 나가요. 출력이 낮은 상태로 그냥 부드럽게 달리는 차랑 가끔은 원할 때 출력을 끌어올리면서도 편하게 가는 차는 그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느낌을 더 극명하게 가져간다면은 예전에 잠깐 시승했었던 벤테이가 같은 느낌이 제일 좋은데, 대신 문제는 가격이죠. 카이엔이랑 비교해봐도 엄청나게 비싸네요. 그 약간의 차이를 위해서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가네요. 브랜드도 물론 차이는 있지만, 가능하면 차는 다양하게 타보시는 거를 추천해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나의 기준점이 생기고, 그 기준점으로 쭉 컴파스를 돌려보면은 단순히 그냥 차가 좋다 나쁘다, 비싸다 싸다 한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뭐가 장점이 있고 나만의 기준점이 생기고 거기서 나만의 의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는 다양하게 타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고 가능하면 더 실천해 보려고 하고요. 특히 SUV 쪽은 많이 타본 것 같아요. 웬만한 차들은 다 타본 것 같아요. 지금 코드 971의 하이브리드 파나메라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됐어요. 특히 주행 모드도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고, 배터리 양을 유지하면서도 운전할 수 있는 부분도 새로 생겨가지고, 하이브리드 유저의 입장에서는 이거저거 신경 안 쓰고 다녀도 된다? 이런 부분 나름 장점인 것 같아요. 카이엔 쿠페 하이브리드 역시도 그런 장점들이 다 반영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배터리 출력 자체도 용량 자체가 이 차보다 커지다 보니까 출력도 좋아졌고, 아마 합산 출력으로 냈을 때 좀 더 재미있을 거예요. 다만 엔진이 달라질 거라서, 그때는 슈퍼차저 엔진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아마 터보 엔진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일반 주행 모드에서 달릴 때 전기 모터와 약간의 이질감은 생길 거예요. 그거는 뭐 엔진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어찌 보면 포르쉐스러운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오늘 얘기했던 거 말고도 혹시나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아니면 쪽지로 말씀 주시면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리고 풀어볼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